예, 39쪽에 103조죠.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 3개라고 있어요. 매년 출제가 되고 그 이중매매였는데 그 39쪽의 이중매매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봅니다.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당연히 이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뭘 취득하게 되냐면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채권적이죠.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니까 현재는 물권이 없는 단순한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주었다. 자, 부동산의 이중 매매인데, 그럼 일단 이중 매매를 논의하는 것은 만약에 갑이 을에게 받은 게 계약금만 받은 상태였다면 이중 매매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면 얘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을한테 2배 주고 그냥 해지하면 되잖아요. 계약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 매매를 논의하는 건 최소한 중도금까지 받았거나 잔금, 대금을 전부 다 받았을 때만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갔을 때, 자, 원칙은 이중매매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죠.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중이든 삼중이든 매매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병이 선이든 악이든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이중매매는 유효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병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갑의 이러한 배신적 행위에 적극적인 가담을 했다. 적극 가담했다, 권유했다, 유혹했다, 꼬드겼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것은 바로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말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만 안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갑한테 내가 그거 좀 살게 이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그거 을한테 팔고 이미 돈도 다 받았어 이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수 없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야. 걱정 말아라, 내가 책임 다져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고 가담을 했다면 그건 더 이상 용인해 줄 수 없다. 그럼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효가 되면 이제 소유권은 누가 받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을이 받아올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받아오려면 일단 이 무효등기부터 뭘 해야 될까요? 말소시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기부상으로 지금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원인 매매 이렇게 지금 등기부상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적극 가담했다면 이 병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효 등기가 있으니까 소위 뭐 등기 후등기 저지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일단 얘를 말소시킨 다음에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는 말소를 시킬 때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기본이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위 말소해야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왜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이라면 자기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상대방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해야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병에게 직접적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대위 말소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죠.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라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냐면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받죠? 두 번째로 지금 나온 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둘 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의미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고 404조와 40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채권이라는 건 절대성입니까? 상대성입니까?
상대성. 그러니까 물권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물권 소유권은 한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권은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인데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대신 위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병은 뭐가 생기냐면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적이니까 갑한테 직접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을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을에게 달라고 해야죠. 그럼 원래대로 하려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미 병한테 팔고 돈 받으니까 귀찮아서 여기 누워버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은 을이 갑에게 갖는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한다고요? 대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건 채권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자기 채무자를 대위에서 주장해야지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합의가 없다면 대위 주장이 된다. 그게 채권자 대위권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채권자 취소권.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얘가 채권이 있어요. 채권. 근데 을은 다른 재산은 없고 한 1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을은 이 부동산으로 돈 갚으면 되는데 이 을이 갑에게 돈 갚기 싫어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 어떤 생각했냐면 야 너한테 돈을 갚느니 그냥 내 친구 주고 말겠다. 어차피 이걸로 돈 갚고 나면 빈털털이 되니까 그럴 바에야 내 친구에게 그냥 증여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면 지금 이 증여는 진짜 한다는 거예요? 허위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있는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한테 돈 갚고 어차피 얘한테 돈 갚으면 나 그지 되는데 나 그지 되느니 그냥 내 친구 좋은 일이나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이 법률행위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얘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당연히 알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야 너희들의 법률행위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로서 이 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고 반드시 소송상으로만 할 수 있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사해행위 취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이제 사기친다, 사술일 때 하는 말이고 해자는 침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술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얘가 보존코자 하는 권리, 그러니까 지키고자 하는 권리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면 금전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의뢰하는 사람은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등기죠.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행사할 수 없다고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게 2번 나오는데 여기서 1번 나오고 또 통정 허위 표시 가면 1번 또 나올 거야.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각종 시험을 보면 물어보는 게 2군데예요. 이중매매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꼬드겨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나오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요건을 갖췄음을 전제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하나는 없는 걸로 나오고 하나는 있는 걸로 나오고 그건 통정 허위 표시에서 따로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건요. 자기 채무자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 지금 봤잖아요. 그럼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자기 채무자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채권자 취소권이 문제가 된다는 건 자기 채무자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했는데 그 행위가 자기 채권을 뭐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겠다고요? 취소시키겠다. 그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을은 등기 청구권을 보존코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근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이 이중매매로 적극가담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대요. 그러면 선의의 정,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 선의 3자가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요?
바꿔서 말하면 반사회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 따라서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봤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요번 과정은 심화 과정이잖아요. 조금 심화가 돼서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적극 가담하면 뭐예요? 반사회적 무효죠. 그럼 이게 반사회적 무효면 갑이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뭐가 적용된다고 했죠? 불법 원인급여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야죠. 반사회적이니까. 그럼 얘가 얘한테 말소를 구할 수 없어요. 반사회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위에서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요.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대위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보완을 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뭐 불법 비교설이라든지 746조 배설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비교설은 뭐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막 꼬드겼대요. 그럼 얘랑 누가 더 나빠요? 만만치 않은데 얘가 더 나쁘다고 봐요? 그러면 얘가 더 나쁘면 746조 단서를 적용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대위 말소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궁금증이 안 생겼었는데 제가 괜한 얘기한 거예요? 네. 결론은 뭐냐면 근데 우리 판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입장대로만 보면 그냥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746조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갑은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할 수는 있다고요? 대위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만 우리 판례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불법 비교설이나 746조 배설은 학설이니까 시험에 나올 리가 없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원래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속받을 사람이 따로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대위 말소하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이중 매매라는 것이지 이와 같은 법리는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중 양도의 법리라는 말을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요. 갑이 병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지금 이 을이 갑한테 매매 계약을 해서 대금을 줬는데 대금 받은 갑이 병에게 증여를 해서 줬어요. 그러면 이 증여,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매도되고 대금 받은 걸 다 알고 있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 뭐로만 바뀐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뭐만 안 나오면. 적가담. 얘가 적극적으로 꼬드겨가지고 가담했다. 적극 가담했다. 이러면 반사회적 무효로 취득할 수 없지만 이런 말만 안 나오면 증여든 뭐든 얘는 권리 취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무권리자에게 증여받은 거예요. 소유자에게 받은 거예요.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A는 이 부동산이 이미 매도되었다. 등기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자, 이 저당권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매매 증여 저당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당연히 유효해요. 어떤 말만 안 나오면. 적극 가담만 안 나오면. 그리고 우리 취득시효 볼 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자에게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꿔서 말하면 시효 완성 후의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적극 가담.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당연히 반사회적 무효.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매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일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이 안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가담, 권유 이런 말 안 나오면 돼요.